당사자가 안 돼본 사람은 그게 전혀 진짜 세월이 독이에요. 저희한테는 정말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마지막 목격됐던 5월 13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거기에 시점을 맞춰서 원점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밥상머리 토크 서종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김문태 변호사, 유아름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추적한 콜럼보 김민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예. 한날 1시에 두 아이가 같이 실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죠? 나이가 아주 크게 어린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예, 2006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네.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이 흐릿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추적합니다. 먼저 13년 전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 5월 13일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놀토, 토요일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동은양과 18층에 사는 중학교 2학년 14살 은영양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둘은 전날인 금요일 밤 동은양 집에서 같이 자고 토요일에도 함께 놀고 있던 터라 부모들도 별 걱정 없이 출근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저희 그 전날 이제 은영이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와서 자고 엄마 이제 출근하니까 너네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을 거라고 이제 애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늦어도 오후 6시면 집으로 들어오던 아이들이 저녁 8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 초기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취급돼 적극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8시쯤 돼서 이제 경찰서 가서 아이들이 밤새도록 안 들어왔는데 경찰서에 갔을 때도 애들 남의 집에서 뭐 놀다 잘 수도 있으니 뭐 하룻밤 정도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불안했던 은영이와 동훈이 부모는 지인들을 동원해 동네와 뒷산을 샅샅이 찾아 나섰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에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시고 또 내 손주라 생각하시고 좀 자세히 좀 보시고 꼭 비슷하거나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은양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면 두 아이들이 25, 27, 그죠? 이제 젊은 여성들로 다 성장을 했겠는데 당시 우리 저희 KNN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 다뤘었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전혀 이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나 보죠. 예,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네. 이 부모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때 그 순간에 멈춰져 있는데요. 이 아이를 찾는 기회가 되진 않을까 이 동은양의 어머니가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동은이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가 사라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KNN 방송국 청주의 시사 만사라는 프로그램이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42살이던 동은양의 어머니 정향숙 씨는 이제 55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12살 초등학교 5학년 동은이의 방은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동은이가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 핑크색 옷도 그대로 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학교 급식 안내문만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당시 종이 만들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소녀 동은이는 5학년이 되면서 성격도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 이제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4학년 올라가면서 성격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조금 활발하게. 아이 엄마는 혹시 아이로부터 연락이 올지도 몰라 13년 전 쓰던 구형 휴대전화와 011로 시작하는 옛날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동현이가 뭐 어떤 소식으로도 해결이 나야 저희가 뭐 해결이 안 나면은 아마 못 떠나고 여기서 살지 않을까. 단 한순간도 아이를 잊을 수 없었다며 아이를 찾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남들이 볼 때만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누르고 사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잊는다거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흔적이 드문 산골도 아니고요. 대도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13년이 지나도록 흔적도 못 찾는다는 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나던 이 당시만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습니다. 놓친 작은 단서라도 없는지 늦었지만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대부분 13년 전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하고 나이가 같이 그래갖고 마음이 좀 그래. 또 아는 아들이고 같이 여기 이제 사니까. 당시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아파트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고 공중전하고 하여튼 이쪽 부근 빵집 있고 공중전하고 이쪽 부근 여기서 목격을 했다. 아파트 아래에 있는 놀이터에서 봤다는 목격담과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아 어디서 먼저 목격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5천 명을 투입해 인근 산을 수색하고 7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초등학교, 저수지, 놀이터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전국적으로 당시에 공개 수배를 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일이 다 현지 경찰과 이제 공조를 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한 게 CCTV인데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던가요? 왜 이렇게 단서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파트 주변을 입구를 제외하고는 네. CCTV가 거의 없었고, 당시엔 그랬군요. 예, 아파트 주변이 공단인데다가 이 인적이 드문 곳이랍니다. 하필 또 그때가 토요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동선을 예상하고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실종됐던 2명 가운데 더 큰 아이였던 14살 은영양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할 당시에도 네. 소방에 좀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었던 건데 안타깝게도 휴일이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는데 네. 신호는 갈 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휴대전화가 네. 집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예. 참 위치 추적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게 시간 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초동 수사가 정말 중요한데 네. 아쉽습니다. 이게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경찰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네.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제사건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남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 사건 캐비닛을 열자 은영, 동은양 실종 사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경남경찰 미제사건팀의 장기 미제 살인사건 10건을 제외한 유일한 공개 실종 사건입니다. 일반 미제 살인사건보다 수사 자료가 훨씬 방대합니다. 일단 동원된 인력들이 많고 수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살인 사건에 비해서 수색 범위라든지 제보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제사건 수사팀은 아이들의 실종 사건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6년 5월의 시점으로 당시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방송을 통해 제보가 오긴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종된 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동원이라고 주장하신 분인데 닮았어요. 닮았는데 나이대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미제사건팀은 작은 내용이라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0.01%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여러 제보 내용들을 과거에 수사했던 내용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왜 이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야말로 실종인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어떤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종된 아이들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건가요, 변호사님? 그 장기 실종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살인 미제 사건보다 그 해결의 어려움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건 초기에 이것이 실종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출인지 네. 그 판단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 초기에 그런 골든 타임을 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해결이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역 사회나 시민들이나 그리고 수사 당국의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제보가 있었는가요? 네, 여러 차례 제보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남 고성의 엑스포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뭐 사상터미널 정류장에서 앵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 뭐 이런 제보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어디까지나 좀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정도의 목격담 수준이지 네. 이 두 아이가 어디에 있다든지 뭐 신원이 확인됐다든지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예. 제보는 없다는 이야기군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종된 두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 기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은영 양이 당시 14세, 키 151cm의 몸무게 40kg이었습니다. 네. 보통 체격의 갸름한 얼굴이었고요. 이 긴 머리에 카키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이 짙은 밤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태 안경을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27세인데 네. 여기 이제 성인의 나이로 추정한 컴퓨터 그래픽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얼굴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박동은 양,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네. 12살, 키 149cm, 몸무게 41kg의 통통한 체격의 둥근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 단발머리였고 앞니가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나이 25세입니다. 역시 이제 성인으로 된 네. 컴퓨터 그래픽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눈여겨 봐주십시오.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아는 분들은 경남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 수사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만 해도 4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은 정말 하루도 잠을 편히 자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티끌 같은 제보라도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콜롬보 김 기자 오늘 수고했고요.